안녕하세요. 한국치과병원 원장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레버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레버에이션도 지금 어, 못 들어보시는 원장님도 많고, 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게, 디나 교학기 만든 사람이죠. 닐 귀쳇이라고. 그 닐 귀쳇이 교합 이론에 레버에이션 부분이 조금 나와요. 소련이 더 재밌었는데, 소련이 뭐냐면은 우리가 인류가 그 원시 인류부터 이렇게 발전한 과정 중에 제일 다른 게 뭐냐면은 뭐 막대기를 가지고 땅을 팠다는 거죠. 디깅 머신. 근데 그 자체가 레버레이션을 쓴 거예요. 하다못해 문 열죠. 문고리 잡고. 그것도 이 레버레이션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계적 장치들이 거의 다 레버레이션이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그다음에 하악골이, 그러니까 맨디블라 디스플레이스먼트 시오리가 이제 결합돼서 저는 이제 교정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풀마우스 리랩시션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TMD 치료도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 스타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맥시멈 인터커스패션이라는 센트리 굴절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느 위치로 씹어도 턱은 돌아가잖아요. 근데 어느 위치로 고정이 되죠? 시아트. 그러니까 최대 교도 감압비로 턱이 고정이 되고, 또 모든 하악 운동의 시작은 최대 교도 감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어쨌든 익센트릭으로 어쨌든 치아 접촉이 발생하죠. 편심이 치아 접촉이라고 우리 부르죠. 그래서 중심이 치아 접촉으로 최대 교도 감압비로 수렴하는 과정이 우리는 편심이 치아 접촉이라고 하고, 실험한 결과가 최대 교도 감압이기 때문에 최대 교도 감압비가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턱이 움직이겠죠. 이제 그걸 이제 교합 붕괴의 어떤 과정을 보고 있고, 또 반대로 교정을 하잖아요. 교정을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교합을 유지하면서 치아만 움직이는 이제 이 교정이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턱을 움직여서 턱 위치를 바꾼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최대 교도 감압이가 깨졌겠죠. 거기에 이게 턱이 움직인 위치에 최대 교도 감압비를 설치해주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저는 후자도 쓰고 전자도 쓰고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턱이 움직인다 하면은 사실은 이제 고민스럽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턱이 이제 움직이지 않고 그 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만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하나 봐보면은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이 되겠죠. 이제 이런 환자들이 오죠.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면 머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눈도 틀리죠, 양쪽이. 그러니까 안면 비대칭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안면 비대칭의 기준은 턱이 비대칭 됐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보시면 오클리어 플랜도 지금 다 틀어진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 이제 교정을 할 때가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왜냐하면은 이제 클래스 2 케이스고, 이 클래스 2 케이스를 어떻게 많이 해결하냐면은 상하게 제2속실 빼고 나머지를 밀어넣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교정 치료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턱의 위치를 안 바꾸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죠. 턱이 조금 앞으로 빠져나오면은 어떡할까? 그러니까 상악을 밀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그런 장치도 만들면 되겠죠. 뭐 이스트라우랄 그 앵코리지를 써서, 그러니까 보통 스커레트 쓰겠죠. 그 다음에 상악을 이제 결국 후상방으로 밀어 넣는 치료를 한다면은 아마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이제 문제의 어떤 분석은 뭐냐면은 상악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하악이 후방으로 밀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턱을 빼면은 훨씬 유리하지 않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부정기압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이가 이게 안 좋은 방식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안 맞아서 이를 교정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위치는 이가 맞는 위치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교합을 깨지 않고는 절대 그 새로운 교합을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교합을 이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한 거죠. 보시면은 아치 구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치 구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치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상악도 확장이 필요하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점이 있죠. 야, 상악이 크다는데 왜 또 상악을 확장을 하면은 큰 걸 또 확장하면 어떻게 되냐? 그 상대적인 얘기죠. 사실은 상하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하에 비해서 상하이 크다는 얘기지. 이 치아를 다 수용하기 위해서 상하이 이 작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크기는 하하에 비해서 크지만은 모든 치아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배열되기에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사실은 보시면은 모든 교합이 잘 맞아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은 이 교합을 깨지 않고는 사실은 새로운 위치로 이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인비지블 라인 테크닉 있잖아요. 투명 규정. 그것도 이제 교합을 다 커버링 하잖아요. 그래서 잘 움직이나. 왜냐하면 SWA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이제 치료를 하면은 이게 상하 교합이 딱 잡혀 있어서 이가 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좀 인비지블 라인이 더 유리하잖아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가 맞다는 건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그냥 저는 이제 그냥 튠블락을 주로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뭐 프랑클 시스템도 있고 바이오블락 시스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저는 그냥 튠블락이 제가 관리가 좀 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합력을 이제 이스펜전 힘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좀 그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이제 이스펜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램프가 있잖아요. 램프 보시면 램프가 물면은 이렇게 돼서 물면은 턱이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 플러스 하악 위치의 교정이 새로운 위치로 하악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트윈블락이 좀 유리해서 이것 때문에 쓰고 그냥 스핀즈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어플라이언스가 이 침을 타고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제 침을 삼키든지 어떻든 끼게 되면은 물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원상태로 내려가면서 웨칭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저는 스펜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건 없고요. 그래서 이 스펜전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죠. 뭐 저절로 배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필스드 어플라이언스만 가지고 하신 분들은 이제 리무버블 어플라이언스가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 치아를 이렇게 필스드를 잡고 아주 정교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리무버블 어플라이언스는 조금 그러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는 좀 성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죠. 예, 그래도 화학도 이렇게 됐고요. 그냥 장치만 썼는데 지금 오버히트가 많이 해결이 됐죠. 예, 그건 이제 전체는 플레어가 발생해서 그런 거죠. 익스펜드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제 예, 뭐 다른 건 없이 뭐 이제 피스도 붙여가지고 그냥 뭐 어, 익스펜전 된 결과를 그냥 유지만 하면은 그냥 이는 다 맞게 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서. 예. 그리고 이제 하악 익스펜전이 부족해서 한 번 더 했어요. 따로.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 맞춰보면은 이제
오픈바이트가 생겼죠. 그러니까 턱 위치도 바뀌었고 교합은 다 깨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하라면은 일반적으로는 조금 무서워해요. 이 교합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최대 교도 감압이, 중심의 최대 교도 감압이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턱의 위치가 맞느냐죠. 지금까지 CR을 배우고, 뭐 CP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걸 배웠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턱을 다 빼놨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무섭잖아요. 예, 그, 뭐랄까, 그, 잘 알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판단은 저는 선생님들 개인 개인한테 맡겨요. 왜냐하면 턱이 들어간 위치에서 교정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뭐 변화는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턱을 빼게 됐는데 이게 이제 교합이 깨진 상태고 보시면 이제 프리매치가 생겼죠? 보시면은 그렇죠? 저는 이제 프리매처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아를 더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도 이스펜저만 하잖아요. 이스펜저 했고 그 브라켓에 SWM만 붙이잖아요. 그러면 SW 힘보다도 이 교합력 때문에 치아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프리미처를 이 교정용으로 이제 바꿔서 쓰는 스타일로 지금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WA는 죄송합니다. SW가 아니죠. 나이티놀 와이어는 그냥 아치 구조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들이 자기들끼리 프리매치가 생겨서 이게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어려웠던 거 뭐냐면 교정 처음 배울 때 내가 이 치아를 어떻게 움직여야지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방향이 이 정확한 방향이고 어떤 방향을 움직여야지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느 방향을 움직이겠다면은 거기에 맞는 메카닉스를 설치를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뭐 몇 개 없잖아요. 그 체인 엘라스틱하고 고무줄밖에 없죠. 그래서 좀 관심 있었던 게 티베지, 티베지 교정이었죠. 티베지는 브라사드 브라켓을 변형한 건데 그 버티컬 솔루시 써가지고 액세서리 스프링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이제 처음 했다가 이제 뭐 어느 정도 하니까 그냥 안 해도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이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예, 그게 더 편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해서 교정을 했던 걸로 저는 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이건 레벨링 될 거고 이게 올라올 거고 올라온 과정 중에 또 프리미치가 생기겠죠. 그러면 얘가 밀려나가든지 안으로 이제 기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그런 과정 중에 그냥 레벨링 하면 이거 거의 다 맞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걸 이제 기존의 어떤 교정 테크닉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그 어베이블 스페이스하고 리콰이어먼트 스페이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발치 이야기. 그러니까 발치 교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진단 방법이 결국에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어베이블 스페이스와 리콰이어먼트 스페이스의 어떤 그 일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리콰이어먼트 스페이스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스펜전 할 생각을 못 한 거죠. 이스펜젤 하면은 그 어쨌든 그 어베이블 스페이스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리콰이어먼트 스페이스하고 어베이블 스페이스가 이제 비슷하거나 뭐 그 비슷하거나 같다면은 어쨌든 배열은 발치 없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단에서는 안 나와요. 왜냐면은 사이탈 플랜성에서 하는 그런 단순한 그 2차원적인 아날리시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3차원적인, 그러니까 프론탈로와도 트랜스퍼스 얘기가 사실 이스펜전 얘기거든요. 근데 트랜스퍼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3차원적으로 이 확장이 가능하다면은 저는 뭐 충분히 이런 교정 치료가 좀 논리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레벨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악관관계는 고무줄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맞지? 네.
이제 악관관계는 이제 인터오클리얼 얼라스트밖에 쓸 수가 없고,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어시메트리 컨트롤 보죠. 이쪽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또 턱이 좀 더 나와야죠. 그 미드라인이 지금 이쪽 보시면은 어, 안 맞죠? 네, 그게 이제 조금 불편한 점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고무줄만 걸어두면은 결국에는 그 치아 길이의 프리미처가 결국에는 최대 교도 감압비로 수렴하게 되는 치아 운동을 치아 이동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논리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우리도 이제 턱이 많은 데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프리미처를 통해서 결국 최대 교도 감압비를 수렴하듯이 치아 이동도 저는 비슷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은 입을 벌려본 게 뭐냐면은 고무줄 힘을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 방식은 그 온수기 게이지죠. 게이지로 몇 온스 이렇게 측정하죠. 근데 저는 온수가 불편해. 우리는 그 킬로그램 단위를 그 스탠다이제이션에서 배웠잖아요. 사실 국제 표준은 킬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만든 친구들은 자기들 인치하고 온수를 써. 피트를 쓰고 그래서 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왜 그걸 안 쓰고 옛날 거 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고무줄 막 원수 재고 이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고무줄 끼워보고 입 벌려보라고요. 굉장히 쉽게 벌어지면은 저는 위크포스라고 하고 생각하고 입이 약간 그러니까 이 콘다일 로테이션만 일어나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mm에서 한 15mm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것만 되면은 이 스트롱 포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콘다일 로테이션이 일어나다가 전방으로 트랜스레이션이 일어나는 어떤 힘의 구간이 또 있어요. 근데 힘을 줘서 트랜스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정도의 반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약간 미디움 포스 이렇게 해서 저는 환자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프다 하면은 이제 입 벌려보라 해가지고 그 스트롱포스를 걸면은 치아가 움직여요. 이건 턱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턱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 고무줄 힘에서 치아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치아가 조금 움직이겠죠, 움직이는. 근데 이제 좀 치아가 아플 정도 움직인 것은 스트롱포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힘을 다시 줄여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입을 벌려버리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준이니까 좀 본인도 생각을 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 보시면은 그 턱 위치도 상당히 좋아졌죠. 턱선도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비대칭이 남았어요. 근데 비대칭은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보시면은 손등 있죠, 손등. 손등. 이제 보이죠? 어깨가 돌아간 게. 예, 확실히 보이죠? 그 골반도 보면은 옷 그 라인이 바뀌었어요. 그죠? 어깨도 이쪽은 올라가고 이쪽은 쳐졌죠. 그 손 길이를 보시면 알겠죠. 골반도 틀어지고 숄더가 틀어지는데 턱도 이쪽으로 틀어졌어요. 보시면 여기로 갔죠. 턱이 이쪽 이 왼쪽으로 환자가 오른쪽이죠. 환자 오른쪽 틀어지니까 어깨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밸런스를 잡아요. 네, 그죠? 그리고 골반은 보시면은 골반도 이쪽에 올라갔죠. 근데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카운터 밸런스를 골반이 잡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어깨가 회전됐어요. 이게 손등이 많이 보이고 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진 찍으면서 막 옷 다 벗겨가지고 모래일 사진이라고 막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정형외과 같이 수술 전에 아주 심각한 상황일 때는 그 촬영이 가능하지만은 치과에 와가지고 전신 사진을 찍고 이런 것은 옷을 벗기고 전신 사진 찍고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안 해도 다 알아요. 사진만 정확하게 찍으면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은 문지방 가지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목수가 잡아서 수평 수직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지방 옆에서 이렇게 찍으면 거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전이나 틀어짐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보시면은
사실은 그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뒤도 많이 좋아졌죠. 굉장히 자라먹이어서 좀 펴진 것 같고요. 근데 어시메트리는 해결 안 됐어요. 다리는 그런 대로 좀 맞은 것 같은데, 특히 어깨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그게 결국에는 처음부터 눈이 좀 짝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면골 뿐만 아니라 스컬도 틀어졌다 봐요. 예. 그래서 어쨌든 교합을 기준으로는 대칭을 맞춰줬어요. 그리고 어, 이 구황내도 깨끗하게 떨어졌죠. 그럼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뭐 비대칭을 그러니까 교합은 비대칭을 해결했는데 대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스컬이 이제 틀어진 것, 안면골이 틀어진 것은 그건 이미 성장 발육기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교정 치료 가지고는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방법 찾아봐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깨끗하게 배열이 된 것들을 보면서 우리 생각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런 치료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단순하게 케이스 리포트고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걸 해야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그 메시지를 내가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케이스 가지고, 모든 얘기는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최대 교두 감압비를 기준으로 우리는 교정 치료도 하고 모든 치료를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보초를 해도 마찬가지로 최대 교두 감압비를 맞춰야 될 것이고 교정을 해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기준이냐? 그것은 턱이 위치를 잡는 최대 교도 감압이고 그 최대 교도 감압이는 치아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교합을 배우다 보면은 최대 교도 감압을 되게 무시해요. 그냥 과도 위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CR인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약간 오해를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좋은 교합이란 게 결국에는 이제 냉장고와 같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작동을 할 때는 문제 안 생긴데 고장이 나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썩는 냄새가 음식이. 예, 그런 같이 밸런스드 오플전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밸런스드 오플전은 뭐냐 물어보면은, 이제 뭐 할 말이 없죠. 왜냐면은, 넷솔로지의 견치도냐, 그룹 펑션이냐, 유니레터럴 밸런스냐, 바이레터럴 밸런스냐, 플립 밸런스 만드느냐, 그런 게 아니고, 몸하고도 이렇게 맞아야 하잖아요. 한국 같으면은, 우리는 클래스 3 환자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유목민 베이스는 턱이 많이 커요. 예, 그리고 이제 저쪽 그 코케이시안 쪽은 크레스토가 많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냐 물어보면은 인종적인 어떤 어, 그 교합의 차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폰다라는 분이 있었는데 알프레드 폰다 그분이 이제 그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 TMJ를 이제 주로 다루셔가지고 그 환자들 오면은 어금니 어디 구치부 체방 대구치에 레진을 한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교합이 다 깨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클리닉은 안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아는 바는, 이게 이제 어느 지역의 모텔이나 이런데 가잖아요. 그러면 환자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뭐 이제 물론 알렸겠죠. SNS는 아니어도 뭔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못 걸어 다니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레진 하나 얹어주면은 막 계단을 못 올랐던 사람들이 뭐 걸어 다니고 막 이러니까는 이제 뭐 예수의 기적같이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주로 했던 게 뭐냐면은 인종하고 교합이에요. 책 자체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폴리네시아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순수혈통이잖아요. 그런가요? 어떻게 가시잖아요. 많이. 폴리네시아인은 순수혈통으로 가요. 섞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교합 연구한 사람들 또 거기도 많이 가요.
그 어떤 인종 인종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이 그 인종에 대한 교합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fon다 아들도 치과사인데 그분도 아마 TMJ 그렇게 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교합을 다 깨고 환자한테 어드바이스는 어떻게 하냐면은 교정과 의사를 찾아가서 그 위치로 교정 일을 맞추라고 한대요. 예, 지금 이영준 한의사가 하는 게 그거죠 아마. 교합 싹 깨버리고 치과 가서 교합을 맞추라고 보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맥시멈 인터커 스페셜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꽉 맞는 거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웃기긴 한데 그 꽉 맞는데 사이에 공간이 얼만큼이냐가 중요하대요. 그 음식을 씹으면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스피리웨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엠티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고 이럴 때 이제 많이 그 비교했던 게 뭐냐면은 동양과 서양의 차이. 동양화는 여백이 그 붙이를 안 한 공간이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서양화는 다 칠해야 돼요, 캠퍼스를. 캔버스를 다 칠해야 되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존 오클리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부터 이제 레버 좀 이야기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이제 2급, 3급 질의 원리다 막 이런 것들 좀그 이해가 안 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오해했던 거 뭐냐면은 원래 이제 내버이션을 제가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닐 그챗이라는 그런 교합학자나 제가 기억하기로 호프만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그 등사기 비슷하게 등사기로 만든 책 있잖아요. 옛날 삐라 같이 인쇄한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둘 중 하나겠죠. 내가 멍청하거나 그 글을 잘못 썼거나 그렇잖아요. 둘 중 하나겠죠. 또 의외로 멍청한 사람도 많이 봐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진짜 멍청한 사람 많아요. 근데 의외로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그 닐 규체스 아니 그 코프만이라는 사람이 닐 규체책에서 나왔던 걸 제 기억을 해요. 아니면은 그 빨간 책이죠, 도슨? 네, 도슨 책에서 아마 그 제가 따로 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교합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보닐 트라이앵글을 좀 맞춰요. 그러니까는 양쪽 콘다일 중심하고 미드 인사이셜 포인트를 연결한 선이 어, 11인치인가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11인치의 삼각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동양권에 오면은 옆으로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콘다일 간격이 더 벌어지면서 전방이 당겨오니까 정삼각형이 아닐 거고 또 서양으로 갈수록 돌리코세팔레 환자들 많으니까 이 더 좁아지면서 앞쪽은 더 앞으로 나가는 그 미드 인사이드 포인트 나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요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 보시면은 이 TMJ를 지점으로 표시를 했고 TMJ를 지점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힘이 걸리면은 이 치아는 어떻게 되죠? 상급지뢰가 됩니다. 그 상급지뢰가 뭐냐 물어보면은 핀셋 있죠, 핀셋. 핀셋이나 그 쪽집게 있죠. 쪽집게가 상급지뢰예요. 그러니까 하악 운동을 이 굉장히 그 뭐야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죠. 양쪽 TMJ가. 그래서 우리는 하악 삼각을 본일 트라이앵글로 봐요. 그 하악 운동이 콘다일의 지점으로 해서 그 지점으로 어쨌든 하악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급지뢰가 작용하는 게 하악 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좀 웃긴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지점이 두 개죠. 오른쪽으로 워킹으로 간다 하면은 이게 지점이 돼서 이게 빠져나오죠. 왼쪽으로 워킹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지점이 돼서 오른쪽이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복합지뢰죠. 상급인데도 복합지뢰가 돼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정형외과 애들이 TMJ를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뭐 전신교육 하신 분들이나 뭐 복합질의 용어도 닿는 거예요. 컴파운드 레버라고 그래요. 네, 컴파운드 레버라고요. 그렇게 부르는 거죠. 레벨. 네, 우리는 단순 지뢰만 지금 쓰고 있잖아요. 문도 그렇잖아요. 땡기면 어떻게 돼요? 네, 클래스 2 레버거든요. 그 문 손잡이. 네. 근데 이게 지뢰가 한두 개 더,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있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지뢰가 이제 그 복합적으로 형성했든지, 어떻든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짜리는 지점하고 회전축가, 그러니까 회전축이 지점이겠죠? 힘점하고 자유점이 이제 그 확실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하악 운동만 해도 두 개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얘가 로테이션 하는데, 트랜스레이션 돼요. 로테이션을 할 때는 양쪽 축이 이 코디네이션이 돼가지고 그 움직이는 거고 한쪽이 돌고 한쪽이 빠져나오면은 또 이게 바뀌죠. 이쪽이 축이 되고 얘는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축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상황인지 이걸 역학적으로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정형외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관절이 하나잖아요. 하나하나 1대1로 다 연결돼 있죠. 얘들은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중이거든. 이게 27개 얘기한 사람이 있던데, 이게. 그 옛날 터미네이터 영화 봤잖아요. 그러면 스카이넷이라는 뭐 대기업이 그 미래에서 온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 때 팔 하나가 어떻게 그팔 하나를 구했어. 그러니까 이 손을 모방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오면은 인간 이제 폐기 처분됩니다. 이게 이제 뭐 27차원인가 돼가지고 이게 움직여요. 근데 조인트가 하나 이렇게 계속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턱은 두 개인데도 두 개 동시에 여러 가지 복합적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분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우리 치과 그러니까 우리 온 몸의 관절은 다 정형외과하고 신경과에서 보는데 턱 관절만 치과에서 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정형외과 이제 환자 한 분이 뭐 아파서 왔어요. 여자분인데 막 잠을 못 자요.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프냐 물어보면은 잠을 못 자게 아프대. 그러니까 아픈 것을 스케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형외과 남편이 치과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정형외과는 그 페인 컨트롤 할 수 있는 약물이 많은데 왜 치과는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치과나 정형외과나 그 사용하는 약물은 똑같습니다. 사실 치과에서는 약물 의존성이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해봤나 봐요. 근데 이제 환자는 아파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정형외과에서 모든 관절을 보는데 치과에서 TMJ를 보는 이유는 교합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합.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 이야기가 좀 바뀌죠. 보시면은 오클리아 삼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오클리아 삼각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최대교도 감압이라든지 편심이 치아 접촉과 이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오클리아 삼각의 이제 그 중심은 뭐냐면은 삼각형의 중심이에요, 그냥. 그 중심이 어디가 있냐면은 어 이렇게 평가하건데 삼각이 중심이니까 제2소고치하고 제1대구 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런 그레이비스 센터는 오클 삼각의 중심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턱의 중심은 그냥 이쪽이죠. 무중심은. 그러니까 얘는 상급지래고, 보시면은 여기는 힘이 중앙에 몰려 있어서 그룹 센터가 이제 무중심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따져보시면은 뒤쪽은 클래스 2 레버고 전치부는 클래스 3 레버가 됩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악 운동도 복합질인데 컴파운드 질인데 결국에는 이 치아의 오클잘 삼각의 질에도 이익과 상급이 같이 되어 있는 복합질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경우 수가 많고 이게 단순 분석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요 치아가 빠지거나 치아가 움직이거나 뭐 여러 가지 교합 분기가 되거나 이러면은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상급질은 약하잖아요. 여기에 영향을 줘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TMJ에 또 영향을 주고 그래서 TMD가 발생해서 찾아온다는 게 역설적으로 역학적인 그 설명입니다. 증명이에요.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TMJ가 아파서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럼 왜 아프죠? 아니 그것부터 규명을 해야지 TMD를 치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 아프죠? 그러니까 저번에 많이 했잖아요. 전신기압에서 어렸을 때 넘어졌대. 그 골반이 틀어져서 턱이 틀어졌고 그래서 아프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런 저작계의 약학적 시스템이 교란되니까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근육들이 막 붙어있죠. 예. 그러면은 이 근육들이 스프린팅이 되고, 그러니까는 뭐 계속 그 긴장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근육들이 다 또 머리에 붙어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턱을 움직이는 근육은 여러 가지예요. 혀도 있고, 이 슈프라 헤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력에 반대로 움직이는 게 네 가지밖에 없잖아요. 템포럴 마세터, 인터널 익스트라 태고리즘 모습밖에 없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 머리에 다 붙어 있잖아요. 또 스컬 베이스 붙어 있죠. 이게 땡김이 이제 그 비대칭이 되면 이 그루슨 디벨롭먼트가 스컬이나 안면골에 그루슨 디벨롭먼트가 무조건 비대칭. 그리고 그 비대칭은 턱의 비대칭에서 시작이 되고 턱의 비대칭은 결국에는 교합의 비대칭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못 보고 TMD를 정형외과에서 못 보고 치과에서만 보는 거예요. 왜냐면 환자가 많아요. 환자가 많은 정도가 아니고 그 전 국민의 거의 90%, 99%가 결국에 TMD에 이완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평생을 따져보세요. 아플 때 많죠. 나아졌어요. 근데 그냥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아파서 오고.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그 미국에서는 어떤 것까 했냐면은 TMD 환자를 보험으로 처리했어요. 왜냐면은 TMD 두통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TMD고 TMD 때문에 두통이 생겼으니까 이 두통으로 소비하는 약물이 어마어마하대요. 그 약물을 예, 사용을 없애려고 줄이려고 TMD를 이제 보통 보험 처리해서 스프린트를 보험 처리를 해줬어요. 근데 보니까는 스프린트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효과가 없대서 또 그런 프로젝트 일환 다 없애버리고 또 미국은 공적 의료가 없잖아요. 전부 다 이제 그 자본주의 기반한 의료가 생기니까 그건 없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오클잘 삼각의 중심이고 우리는 오클잘 삼각을 잘 관리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책 보시면 이게 많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이 경추를 기준으로 이게 시소 운동하잖아요. 이게 크레스 원레바입니다. 시소. 그 말씀드렸죠. 시소가 왜 시소인지. 올라갔으면 C고 내려갔으면 쏘 봤었다. 보다 봤었다. 보다 봤었다. 그 반복해서 시소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무게중심이 앞으로 당겨지면 그러니까 앞에서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죠? 예,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쓰러지고 또 뒤로 당긴 사람 있죠. 그 무치아 환자들 할아버지도 보시면 이렇게 걷는 사람 있잖아요. 뒤로 기대서 걷는 사람 있고 거의 대부분 앞으로 이제 구부러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지팡이 짚고 이렇게 되잖아요. 허리 굽혀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클래스 원레버가 작용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화살표는 이제 결국은
최대 교도 감압이 당시에 교합의 오피셜 포스의 트라이젝토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앞에 있잖아요. 그 이제 머리를 뒤에서 이제 카운터 밸런싱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에서 턱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는 교합이 안 좋으면은 어깨 아프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은 이유가 이 카운터 밸런싱의 정도가 좀 심해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데 경추 하는 사람들이 이거 많이 봐요. 그 아틀라스가 좀 많이 보거든요. 이게 이제 턱이 비대칭이 되면 얘들도 다 비대칭으로 틀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CT 찍어서 양쪽 양 비교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한 이유가 경추가 틀어지니까 생각해보세요. 몸이 다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 스타트를 경추가 틀어지니까 시작을 했죠. 근데 우리는 경추가 왜 틀어지냐 물어보면은 교합이 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근본적인 원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측과 교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결국엔 모든 게 그 스컬로지가 이렇게 이제 힘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합의 어떤 힘의 방향들이 바뀌면은 스컬 제밍도 오고 비대칭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조금만 더 보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 뭐냐면은 음, 아치 구조예요, 아치 구조. 아치 구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교합이 중요하다는 이제 어떤 결론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교합을 맞출 거냐 물어봐요. 교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풀마우스 리프레션을 하거나 뭐 어쨌든 교합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교합을 깨냐 아니면은 유지하냐가 문제죠. 유지한다면은 이 아치 구조가 무너져도 그 위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교합 수축을. 근데 이제 교정이나 풀마우스 리프레션 같은 경우는 어, 교합이 교합을 깨서 하는 거고 또 풀덴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합이 없잖아요, 이제. 예,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구조가 전치는 세미서클 아치고 반원 아치라 하거든요. 구치는 포인트 아치로 이렇게 치아 위치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논리죠. 이거 어떻게 하냐, 알았냐 물어보면은 비열하다 뭐 이렇게 되고요. 또 그 여행 좋아하세요? 로마 유적지가 뭐가 보이죠? 콜로세움 가봤을 거 아닙니까? 다 세미서클 아치죠. 모든 게 세미서클 아치로 됐어요. 그냥 그 나라 전체의 모든 문화재가 다 그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은 목조 문화는 오래 못 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목조 기준이니까 다 타서 없어져 버렸고 전쟁 한 번만 일어나면 다 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서구 쪽, 그또 유럽 쪽은 예, 석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치 구조로만 싸죠. 성도 아치 구조. 그 소피아 대성당 가봤어요? 트르키에 있는 거. 예, 천장 보면 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고딕 양식이 있고 그냥 그 로마 이 세미서클 아치가 있는데 그 천장 보면 이게 세미서클 아치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돔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제일 큰 건 머릿속에 돔 있잖아요. 여기 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 문화권 가면 전부 다 포인트 아치죠. 뾰족한. 이것도 돌리면 돔이 되고 그래서 이제 구치는 저는 이제 포인트 아치로 맞추고 전치는 세미서클 아치로 맞춰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경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치아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사이즈가 작으면은 이게 사이즈가 적어지고, 그죠? 그리고 요 포인트 타치가 더 뾰족해지겠죠. 요 전체가 크면은 샘스 클래치가 커지겠죠. 그러면서 포인트 타치가 더 길쭉해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그 아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논리고 이게 몇 밀리다 몇 밀리다 그게 아니고 결국 돌 사이즈에서 아치 크기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치아 사이즈하고 형태만 있으면은 어떻게든 난 교정을 통해서 풀마우스 리프테이션을 통해서 어쨌든 그 아치 구조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상하과 하학의 아치 구제의 코디네이션. 그러다 보면은 일치대 일치 관계도 있을 거고 일치대 이치 관계도 생기겠죠. 그래서 상하이 크면은 클래스 2가 되고 상하이 작으면은 클래스 3가 대부분 되죠.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상하이 작으면은 클래스 2가 되고 상하이 크면은 클래스 3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컨비네이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어느 한쪽이 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상대적인 비례 관계를 우리가 많이 따져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따져보시면은 이런 어떤 역학적, 기하학적 구조를 갖추게 되면은 결국에는 교정 치료를 좀 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본딩이나 그러니까 브라켓 본딩이나 아니 와이어 밴딩을 한다면은 이런 인셋 옵셋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결국 따져보시면은 몇 밀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자마다 다 달라요. 치아 크기와 형태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구조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전방의 셈서클 아치하고 버치의 포인트 다치를 교묘하게 이제 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치 구조를 형성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상하하학의 아치 코디네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안 맞으면은 그 교정이 끝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애매하게 안 맞은 상태에서 이 그 끝내야 될 상황이 되고 결국에는 이 쭉 이렇게 배열하다 보면은 전치의 인사이드 이 동일하죠. 그래서 소구치까지 제일 소구치가 연결돼요. 그 다음에 구치의 소구치나 구치의 이 센트럴 폴사드, 센트럴 그루브들 있죠. 이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한 그 라인을 이루는데 라인이 아치 구조죠. 그 곡면 구조죠. 이렇게 돼서 요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배열이 돼야지만이 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 잘 배열된 실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하든지 뭐 그건 이제 특징마다 다를 것이고 링갈 쪽에서 하면 어떻게 되죠? 링갈 옵소스 말굽 모양이죠. 어떤 사람은 버섯이라고 표현하죠. 머시룸 마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간에서 하면 머시룸 마취가 되는지 어떻든 아치 구조를 형성하는 게 어떤 우리 치과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 물어보면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 보세요. 어떻게 치아를 잘 배열하죠? 아니, 표현을 해보세요. 나는 교정을 배우면서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잘 배열해야 한대. 그러니까 사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현상이고,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규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은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걸 규정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쓰잖아요. 기하학은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수학을 영어로 말해요. 아니면 프랑스로 할까요? 수학을? 아니면 뭐 한국말로 할까요? 그러니까 수학이 과학을 표현하는 언어라고요.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과학은 수학을 이용해서 이 의사 전달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우리도 자연의 일부고 그 자연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생각해보세요. 뭐 영어로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한글로 표현할까요? 아니면 프랑스로 표현할까요? 수학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의미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하학을 이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는 기하학이니까. 구조를 이 표현한 수학은 기하학이에요. 그 기하학으로 표현하지 않고는 뭐 치아를 어떻게 배열한다, 교합을 맞춘다 이런 말이 그냥 말장난일 뿐이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제 입장은. 근데 문제는 저도 수학이 싫거든요. 수학 시험 본 게 아직도 생각이 나. 저는 대학 가서 네, 제일 무서웠던 거는 대학 가서 미적분학이나 이제 고급 수학을 배우잖아요. 어, 양자역학은 좀 재밌었어, 좀 개인적으로는.
그건 이론 물리에 불과하니까 수학을 안 쓰잖아요. 많이 그것도 외워서 하는 건데 미적분 풀어보라든지 뭐 이런 수학 시험을 보잖아요. 그거 다 외워서 막 이렇게 써야 하잖아요. 난 너무 그 수학 시험 싫었어. 아니, 졸업하고도 한 10년 동안은 그 생각이 났다니까요, 세상에. 너무 싫었어, 수학이. 근데 이제 제일 이제 관심 있었던 게 이, 이집트 피라미드 건축 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사각형을 그리면은 모서리 마름목, 이 가운데를 모서리 이렇게 연결하는 빗금 있잖아요. 빗금 길이가 이거 루트잖아요. 제곱근이고. 그 다음에 그, 이, 그, 입체 평방은 어떻게 되죠? 삼제곱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쳤으면 빨리 이해가 됐을 거야. 그, 뭐랄까, 형태로 가르쳤으면, 이미지로 가르쳤으면 이해가 됐을 건데, 그걸 이유도 모르고 루트 제곱근 막 구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됐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이 아니고 그냥 이미지일 뿐이잖아요. 아치 구조의 이미지고, 체 형태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크기를 반영한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쓴 거고, 이렇게 드로잉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래서 결국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표현을 잘하라고 해요. 가르친 사람들이. 어떻게 잘하냐 물어보면은 좋은 위치에 좋은 방향으로 하래. 그게 뭔지,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알아먹어야 될 건데, 막 가르치신 분은 막 진지하게 설명하고, 이 병원은 나는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난 알 수가 없고, 이래 돼가지고, 나중에 그걸 역으로 이제 분석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답이 나온 거예요. 예, 그렇지 뭐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에서 많이 말하는 거죠. 제일 아래 있는 걸 펀더멘털 스토리라고 하고, 코너스톤이죠. 브리칭 스톤이 있고, 그 다음 키스톤을 딱 끼면은 이제 아치가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 아치 건축할 때 똑같아요. 거푸집을 안에다 세워요. 그래서 이 펀더멘털 스톤부터 계속 쌓을래요. 그래서 나중에 키스톤을 딱 끼고 안에 있는 거푸집을 제거해도 중력 때문에 이게 구조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건축을 해요. 그래서 아치 구조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교정은 아치 구조 없이는 안 되고, 결국에는 와이어 밴딩이라든지 브라켓 본딩이라든지 이게 이제 다 치아의 두께를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만약 SW를 해요. 본인이. 그러면은 어떻게 브라켓을 만들어야죠? 제일 두꺼운 거 있잖아요. 두꺼운 걸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 맞춰서 브라켓을 두껍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얘는 그러니까 제일 중저치도 소고치에 비교해서 이렇게 같은 레벨로 있어야 되니까 스트레이트 와이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두껍게 만들어야죠. 소고치 제일 소고치도 아마 좀 두껍게 만들어야지 견체가 없이 될 것이고, 제일 소고치도 마찬가지고, 제일 대고치는 그냥 같은 견체와 같은 두께면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링가르 오스톤스가 더 편했어. 왜냐면은 이 교합을 맞출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링가르 서페스가 하나로 맞아야 돼요. 하나의 면이 돼야 돼. 왜? 보세요. 화학 전체가 상하게 가이드를 하잖아요. 그럼 얘들이 데코복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학 전체의 링가르 서페스가. 그러면 어디로 가도 걸리죠. 그러니까 난 링가르는 좀 편했던 건 뭐냐면은 링가르 오스톤스는 SW를 해도 링가르 서페스가 균일한 면이기 때문에 잘 만들 수가 있어요. 브라켓을 얇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버칼적으로 하는 우리 컨벤셔널 올손틱 이 브라켓은 이 SW를 쓰면은 스트레이트 와이어를 쓰면은 결국에는 이 두께를 줘서 보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요걸 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견치가 제일 높은데 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정을 하고 나면은 SW로 교정을 하고 나면은 뭔가 좀 이 구조 역학적으로 약간 좀 이게 완벽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
저 같은 경우는 SW를 하다가,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와이로 테크닉으로 하다가 SW는 아니고, 그건 브라켓을 포함한 얘기고, 나이트 노래 이것은 스트레이트 와이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파이널만 와이어 밴딩을 해요. 이걸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트위드하고 묘를 주로 쓰긴 한데 막 트위드 하신 분 보면은 처음 와이어부터 막 그렇게 막 와이어 밴드시 막 해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제가 안 되고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하진 않아요. 대충 스트레이트 와이어로 하다가 결국에는 파이널만 그 묘를 구부리거나 아니면은 트위드 크로징 아치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시면 아치 구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고 이게 이제 결국 두께 보상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컨택 프로시멀 컨택이 안 맞아요. 그러면 푸드 패킹도 많고 치료한 다음에 또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 대칭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칭이란 게 결국 스컬 베이스 대칭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교합이란 게 전부 다 스컬 베이스 쪽에 어떤 성장과 발육에 영향을 줘요. 턱이 틀어지면은 힘이 결국에는 스컬 베이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컬이 이제 틀어지게 되고 그 틀어진 스컬의 무게중심이 바뀌면은 척추가 반응을 하고 척추가 이제 그 카운터 밸런싱 잡게 되면은 결국 숄더거들이나 펠빅 거들도 거기에 맞춰서 어답테이션을 하게 되는 게 전신교합적이고 전신 자세의 어떤 변형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은 물에서 이제 몸이 틀어져 온 사람도 있지만은 교합이 틀어진 사람 중에서 몸이 안 틀어진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말 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어. 뭐 골반이 틀었다든지 어렸을 때 넘어졌다든지 무슨 복잡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할 수 있지. 자기는 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 사람도 지금 마음대로 해볼 수 있지. 근데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은 교합이 비대칭인데 몸이 대칭인 사람은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연역법이나 귀납법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수학 때 배웠죠. 이론 수학 때. 뭐죠? 논리 수학 때. 근데 이제 귀납법은 뭐죠? 밀가루가 있어요. 밀가루는 하얀 가루죠. 뭐 하얀 가루는 밀가루일까요? 밀가루일 수 있죠.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몇 개를 보고 이게 이렇다고 추론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죠. 소크라테스 죽고 고로. 그래서 모든 사람 죽는 거잖아요. 뒤집어도 다 맞는 거예요. 대상을 바꿔도 그걸 연역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합이 틀어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연역법이잖아요. 근데 골반이 틀어져 가지고 TMJ가 틀어지고 뭐 스컬이 틀어지고 이런 것은 추론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접근하면은 이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돌 쌓기잖아요. 아치 쌓기. 거기서 이제 대칭이나 비대칭 결정이 되고 결국에는 양쪽 레벨이 결정이 되고 수평 수직적인 레벨이 되고 3차원적인 어떤 기하 구조가 형성이 되면은 결국 이게 그 스컬에 영향을 주는 거죠. 안면골에 영향을 주고. 왜냐하면 힘이 비대칭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비대칭 성장 발육을 유도하거나, 그러니까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뒤가 맞아서 이제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그게 안 맞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또 따져보시면은 이제 결국 화학의 어떤 그 비대칭이 중요하잖아요. 성장 발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성장 보면 롱본이 있잖아요. 대퇴 골이나 그 우리가 키가 큰다는 것은 이 롱본 성장이죠. 본의 성장이죠. 그러면 이제 이 관절 쪽에서 성장한 것은 이 호르몬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호르몬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로스 호르몬이 나오면은 그 관절 쪽에 있는 이
엔도콘트랄 이 봉구루스가 시작돼가지고 길이가 길어지죠. 근데 이제 성장 호르몬이 이제 나오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길 성장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되죠?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그 페리스틸 이 스티뮬레이션이잖아요. 페리스톰이. 그래서 결국에는 뼈가 이제 두께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악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콘드로스 젤 봉그루스래요. 상하악은 어떻게 되죠? 하악이 계속 치죠. 그죠? 스티뮬러스에서 봉그루스가 되니까 결국에는 에피지알 뭐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교합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 하악은 이제 그로스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성장 발육한 상태에서 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치 구조가 틀어졌어요. 어떤 맨출의 어떤 그 결과물이 비대칭이 발생했거나 이 레벨 양쪽 레벨이 안 맞거나 뭐 전후 밸런스가 안 맞거나 이랬을 때 결국 생성되는 교합력이 결국에는 상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중에 스컬 베이스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는 안면골도 틀어지고 스컬도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논리적인 거잖아요. 이거 과학이죠. 왜 성장 발육 단계에서 작용하는 힘들이 이런 성장 발육의 어떤 그 변형을 초래한다는 거고, 교정도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힘을 쓴 거잖아요. 치알 미니까 한쪽 흡수가 되고 한쪽은 옵션으로 봉그루스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메카니컬 시오리라고 그래요. 그 성장 발육에. 그래서 메카니컬 시오리가 맞았지 않을까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생각했던 이 골반이 이제 안으로 몰아지거나 밖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스컬 베이스 가지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TMJ로 표현한 것보다는. 그래서 어, 어드덕션하고 어브덕션 얘기 많아요. 본인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논말인가? 음, 이거 벌어져요? 발이? 저는 안으로 몰아져요? 쪽인 것 예. 같아요. 제 와이프도 안으로 몰아져요. 딸은 밖으로 벌어지고. 딸은 나 닮은 것 같고, 이걸 보면은, 안으로 몰아지는 것은 우리 아들도 저 안쪽으로 몰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스컬 베이스 있잖아요. 스컬 베이스. 스컬 베이스 이론 본이 이게 이렇게 펴졌냐, 이렇게 구부러졌냐를 많이 따지는데, 결국 그것도 교합이잖아요. 크레스트 환자들은 많이 어드덕션이 많아요. 예. 어드덕션이 크레스트 환자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교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전신교합 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크레니얼 베이스의 각도를 재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어브덕션이냐 어드덕션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노인네들이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 있잖아요. 이가 빠지고 교합이 무너지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드덕션이 많고 이가 다 빠졌어요. 밸런스 못 잡잖아요. 턱을 내밀어요. 턱을 내밀니까 구치가 다 빠지니까 턱을 내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가 어떻게 되죠? 뒤로 눕잖아요. 예, 카운터 밸런싱 하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네들 그 치과 오시면은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드덕션 아니면 오버덕션이야. 거의 다. 눈치가 있죠. 저도 왜냐면은 턱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크레스트 아니면 다 이렇게 구부러져서 어드덕션으로 하고 턱이 나오면은 뒤로 넘어져가지고 어브덕션으로 이제 많이 오니까 아, 턱 위치가 어떻게 변했구나 이렇게 보이고 또 턱이 이제 거기서 비대칭이 되면은 이제 이 한쪽으로 쓰러져 환자가. 그러면은 어깨가 받친 사람도 있고 어깨가 또 이렇게 받쳤죠. 그럼 골반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방향으로 받친 사람도 있고 이게 심하게 쓰러지면은 아니면은 반대로 카운터 밸런싱 하는 것도 있고 꽤 많아요 그런 환자들. 그래서 환자들이 오시면 이렇게 보면은 대충 이렇게 보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 오클루전 트라이젝토리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이거 내가 치료해주고 환자가 건강해지면 이게 좀 잘 균형을 이뤘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뭐 이렇게
이를 움직이거나 뭐 크라운을 씌거나 임플란트 씌는 것은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단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목적으로 위해 쓰였구나 하면은 조금 치료가 잘 됐구나 이렇게 좀 만족감이 있고, 근데 수단이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수단이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그럼 내 기술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은 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구나, 아니면은 이 환자를 내가 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이, 항시 후행지표잖아요, 결과가. 선행지표는 내가 진단을 잘하고 결국에는 분석을 잘해서, 그 분석과 진단이 잘 돼서 좋은 행위를 한 것이 어떤 선행지표고, 예, 그 선행지표를 내가 좀 더 열심히 또 현명하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게 그랩 센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치아의 교합과 하악의 이 무균심과, 그리고 안면골과 스컬의 밸런스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악은 이 자유운동을 하다가 어느 위치에 고정된 걸 우리는 최대 교도 감압이라고 했고, 모든 팬심이, 모든 자유로운 하악 운동은 중심이 최대 교도 감압으로 수렴한다는 논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 중심이 최대 교도 감압이는 여기 따져보시면은 이 커습들이 이 그 결합하는, 상하하하의 커습이 결합하는 그 결합을 우리는 최대 교도 감압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전치는 생각해보세요. 사면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미끌리죠. 그래서 최대 교도 감압이는 구치만 있는 거예요. 전치는 최대 교도 감압위에 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각 이야기죠. 오클자 삼각과 맨디블라 삼각이 있고, 예, 결국에는 이게 이제 밸런스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이제 최대 교도 감압비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조금 쉬었다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이렇게 아치부조라든지 뭐 이렇게 뭐 스커리 제밍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대칭이라든지 몸의 비대칭 여러 가지 이야기는 좀 이제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날마다 하는 진료에 기반해서 뭔가 현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그 좀 그 환상적인 얘기는 이게 이제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꿈인가?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희망인가? 미래를 갖고 있는 거죠. 미래에 그렇게 되고 싶은 거고, 또 현재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환자가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하는 인레이라든지 레진이라든지 생각해 보시면은 무슨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뭘 맞춰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맞춰? 자, 또 다시 이제 사람 말로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맞춰요? 황당하잖아요. 겨울을 맞춘대요. 그래서 뭘 맞추냐 물어보면은 잘 맞춘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순하게 끝났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저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하신 스님한테 막 배우고 그랬었는데, 뭘 맞춰야 하면은 그냥 겨울 맞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한 생각이 아니고, 그, 뭐라나요? 그, 옛날 책이 나왔더라고요. 1970년 이전 책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치아의 단면을 보고 있죠. 그랬더만은, 그, 홀딩 커습이 있고, 넌 홀딩 커습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홀딩 커습을 뭘로 배웠죠? 펑셔널 커습을 배웠죠. 예, 그랬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펑셔널 커습도 대합한 와하고 부딪혀야지 펑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논리성이 좀 떨어졌던 것 같고,
그러니까 대합하는 교환면에 이게 잡혀 있는 것은 잡혀 있다는 표현을 했죠. 둘러싸고 있는 것은 홀딩이고 그렇지 않고 한쪽이 터져 있잖아요. 그럼 논홀딩이 된 거죠. 화학은 버카리 홀딩이고 이 민갈이 논홀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홀딩 커습이 이 대합하는 교환면에 서로 잡혀 있는 인터락팅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어떻게 무슨 이 표현을 하죠? 어떻게 미끌리지 않죠.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아 위치도 유지할 것이고 결국에는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홀딩 커습이 생각 없어요.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맞물려 가지고 잡고 있는 구조고 요게 결국에는 이 홀딩이 맨디블 홀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악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막 이렇게 펜심이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펜심이는 높은 데 막 깎으면 다 추출돼요. 환자 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갈아보세요 하면은 보여요, 눈에. 물론 이제 민관절에서 하는 건 발란싱은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워킹 중은 잘 보여요. 발란싱은 또 그 교합 찍어서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펜심은 갈면 돼요. 근데 중심이는 조금만 더 갈아도 언더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의 최대 교도 감압비를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 중심이가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맨디블 홀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턱이 움직이죠. 결국에는 계속 턱이 움직이는 과정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보시면 전치는 어떻게 됐죠? 사면으로 닿게 됐죠. 그러니까 서로 치아 위치를 홀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기하학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최대 교도 감압대이 닿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떨 때 닿았죠? 이게 아니 부치가 없어지면 닿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턱이 움직였다. 최대 교도 감압이 깨지면서 이제 레버가 걸린 거죠. 크레스 레버가 걸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면을 타고 이제 턱이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은 이 구치가 없으니까 앞으로 씹게 되죠. 엣지 또 엣지로. 그러면 리버스 방향으로 또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이 레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레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알 수 있고 결국에는 이, 이 최대 교두 감압이가 하악을 잡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렇게 이 무중심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교합을 보고 있으니까 하악의 어떤 레버는 클래스3예요 그냥. 그 클래스 레버의 특징이 뭐예요? 힘이 안 가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핀셋이나 쪽집게를 아주 단단한 어떤 그 물건으로 재료로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플라이버리한 거예요. 굉장히 약한 거죠. TMJ는. 조금만 틀어져도 이게 금방 느껴지고 또 조금만 틀어지거나 또 타겟치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마모가 돼가지고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약한 구조예요. 근데 교합은 틀리잖아요. 뭐 보니까 뭐 쇠도 끊어먹은 사람 있던데. 오늘은 이제 뭐 그 뭐야 팝핀 추는 뭐 그 춤추는 친구가 있는데 어머니가 임플란트 하고 막 오징어를 한 마리씩 먹더라고요 날마다. 그좀 빠지겠죠 임플란트가. 그래서 임플란트 좋다고 막 해서 뭐 무슨 치과 쪽 그 용품인데 그 광고하는 어떤 그런 그런 그 방송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치아가 굉장히 단단하고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그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보면은 뒤에는 크레스토 레버고, 그죠? 지점에 씹는 거죠. 앞에서 힘을 주는 그러니까 이 작두 있잖아요, 작두. 작두가 어떻게 돼요? 지점 있고 가운데 물건 그 우리 이 꼬리라 했죠. 우리 전 시골 때 그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 그 소 키우면은 항시 죽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게 썰어야지 작도록. 그래가지고 놓고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물건을 분쇄하거나 아주 질긴 걸 이제 파쇄할 때 쓰죠. 그래서 그 호두 까는 플라이어도 있어요. 호두 그 깨는. 그것도 크레스토레버고
그 제일 유명한 게 표총천이잖아요. 개작두를 데려가라. 사람 목 자를 때. 그래서 크레스토레바가 부치에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전치는 크레스리죠. 그러니까 크레스2하고 크레스3의 복합 레버예요,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돌아가는데, 예. 그래서 전치는 크레스3 레버고, 구치는 크레스2 레버고, 결국 구치에서 형성된 어떤 최대 교도 감압이가 턱을 유지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모든 이제 편심이가 중심이 최대 교도 감압이로 이제 수렴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크레스2와 크레스3 레버인데, 이제 이렇게 반복됐나? 예. 그래서 이제 프리미처가 발생하잖아요. 이게 뒤에가 예. 프리미처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그 레버가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전방에서 봤을 때 레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뒤에 나오니까 또 봅시다. 예.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 근육으로 봤을 때는 생각해 보시면은 이쪽에 지점이고 이 근육이 있고 이 옆에 또 그 치아 접촉이 있으니까 크레스를 레버죠. 그러니까 우리 쪽지가 보면 가운데 누르잖아요. 뒤에는 지점이고 앞에는 작용점이잖아요. 근데 이쪽 근육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 지점이고 작용점이고 그 다음에 힘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레스토레버가 된 거죠. 그래서 크레스트하고 스리레바의 어떤 중간점인데 이게 이제 프리매처가 딱 걸리잖아요. 프리매처 걸리면 이쪽에 힘이 이제 걸려요. 왜냐하면은 이가 닿는 쪽의 근육이 이제 긴장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예,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봤을 때는 크레스 원레바로 바뀌는 거죠. 예, 여기 이게 이제 시소로 해가지고 이쪽 힘이 걸려도 여기에서 콘달이 빠지겠죠. 그래서 이제 큰 클래스 원레바로 이제 역전이 되는 건데, 클래스 원레바를 쓰는 방향은 뭐죠? 거의 대부분이. 투레바는 분쇄, 뭐 자르기. 쓰리는 컨트롤. 원레바는 물체 이동이잖아요. 그래서 콘탁이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탁이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닐 규체 씨나 교합한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게 클래스 원레바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환식 프레미처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클래스 원레버가 돼가지고 콘다일이 불안정해져요. 콘다일 움직임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클래스 원레버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이 교합 조정을 한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좀 생각해봐. 그걸 이제 이용하는 거죠. 아까 교정할 때 보시면 다 클래스 원레버가 생겼죠. 그 어떻게 해요? 원레버를 이용해서 턱을 내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TMD 환자가 왔어요. TMD 환자가 왔어요. 콘다일이 막 눌려, 위쪽으로. 그래서 막 그, 맨디블라 포사라죠. 그, 템포랄 본 맨디블라 포사라죠. 그쪽을 막 누르고 있어요. 아니, 메트로 디스칼 티슈로 막 누르고 있어요, 뒤쪽으로.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죠? 누르는 걸 못 누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정형외과 의사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는 약물로 다 조절이 된대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물리치료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물리치료 어떻게 해요? 한번 안 해봤어요? 정형외과 물리치료? 아, 다 땡겨요. 견인이에요, 견인. 트랙션밖에 없어요. 거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트랙션 전부 다. 땡겨서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관절의 그 치료 원리가 똑같은데, 우리하고 자기가. 약물의 어떤 그 작용 원리도 다 똑같을 거고. 그렇지, 뭐, TMJ만 뭐 다른 원리가 작용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건 아니고, TMJ 역학이 어려운 거지. 따져보시면은, 눌러서 아파서 온 거잖아요, 저한테는. 그거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빠지고 한쪽은 누리겠죠? 그러면은 누린 데를 견인을 시켜서 안 누리게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뭐예요?
스프린트잖아요. 턱을 빼서 물리게 하면은 안테리어 리포션 이 스프린트를 하면은 결국에는 안 눌리니까는 그래서 안 아파진 거죠. 약은 이제 옵션이죠. 약을 먹으면 덜 아프니까 먹으라 하죠. 그걸 뭐 먹을 필요 없다 말한 것도 좀 웃기는 거고 그냥 물리치료 따뜻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관절에 과도 위치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 증상들이. 그러니까 뭔가 빼서 정리를 해줘야죠. 근데 빼기만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의미가 없고 크레스 온레바를 설치해가지고 뒤쪽에 그러면 뭐 이렇게 레진 하나만 얹어도 크레스 온레바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폰다는 밑으로 빠지겠죠. 그걸 폰다가 안 거예요. 아프레드 폰다가. 그걸 안 거예요, 폰다가. 일단은 이 그 레진 블록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바이트 터보로 하던데. 근데 교정에서는 그 교합이 걸려 있으면 치아가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다 못 움직이겠으면은 바이트 터보를 설치를 많이 해요. 그게 뭐죠? 그 최근에 많이 쓰는 테크닉? 거기서 많이 쓰더만. 하여튼 그 상황이 그래 됐는데 이제 거기서는 치아를 띄우면은 그 교합을 띄우면은 치아가 잘 움직인다는 개념을 하고 있고 아프레드 폰다라는 분은 TMJ 내에서 눌리는 과도를 트랙션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바이터블을 구체에다 단 거예요. 하하게 묻는 거예요? 상하게 묻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안 알려줘 폰다가. 그게 자기 비법인데 그걸 알려주겠어? 절대 안 알려줘. 그래 아들한테만 알려준 거더라고.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대. 책에는 나와 있기는 한데 네. 어디다 올리라는 건 안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유출해봐야죠. 오늘부터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봅시다. 예, 그러면은, 자, 버티컬 높아진 것은 생각해보세요. 그 클래스 원레바가 걸리니까 시소 같이 어차피 앞쪽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7번을 붙일수록, 그러니까 뒤로 붙일수록 시소의 시선이 더 커지겠죠. 예, 레버암 얘기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다가 올라와서 클래스 원레버가 생겼는데 이렇게 사면을 하면 어떻게 돼요? 미끌리잖아요. 미끌리죠. 그럼 클래스 3 레버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턱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눌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밀고 싶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클래스 3 레버를 설치하면서 그게 클래스 3 레버이자 클래스 1 레버이면 좋잖아. 그러니까 환자 진단을 그 나름대로 그분 알프레드 폰다라는 분은 아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미드라인이라든지 이렇게 턱에 이제 어떤 그 비대칭에 대한 어떤 본인이 그 눈으로 하는 그 개념이 뭐가 방법이 있어. 내가 봤을 때는 나는 한 번도 못 만나봤거든요. 겔부 선생님 만나봤는데 겔부하고 위찌그 선생님은 내가 만나봤어요. 강의를 받았고 그랬는데 근데 알프레 폰다 그분도 한번 한국 오셨던 걸로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별로 반응이 없었나 봐요. 왜냐면 이것만 하거든. 그러니까 레버에 대해서 뭔가 그 깨달음이 있었어,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이제 겔부 선생님은 스프린트를 뭐란가 뭐 해가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거기는 마운트를 어떻게 하냐면은 모델 있잖아요. 모델을 2개 해가 손으로 해요, 손으로. 마운팅은 손으로 해요, 그냥. 이상하게 악어 이빨 같은 교합기 하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운팅해요. 근데 보세요. 앞으로 내밀어서 물어도 스프린트가 최대 교도 감압비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은 생각 그 위치에 어답테이션 되잖아요. 그걸 안 거예요. 저는 알프레드 폰다 때문에, 아니, 겔브 선생 때문에 뇌솔리를 버렸어요. CL이 아니면 턱이 안정이 안 될 줄 알았어. 처음 그렇게 계속 배웠으니까 나는. 근데 갑자기 결부선이 하는 게 뭐냐면, 뭐, 모델 가지고, 빼가지고,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스프린트를 하니까 환자가 나. 이건 뭐야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리반도스키 스프린터가 한때 유행했어요. 걔들은 아예 그냥 찍어.
그래가지고 이제 갤브 이야기를 듣고 포세븐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옆에 트랜스크레니아를 찍어가지고 그 위치로 턱을 유도를 시키면은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트랜스크레니얼 그 엑스레이 장치가 인트라오랄 엑스레이 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그때 돈 700만 원인가 1000만 원 줬어요. 광명에서 팔았어. 그거 사가지고 거의 안 써먹고 버리고 별짓 다 했다니까. 그래서 그 포세븐 포지션이라는 게 전 상방으로 빼는 거예요. 턱을.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이 폰다가 더 대단한 거지. 왜냐면은 레버를 써가지고 옆으로 틀어진 것도 밀어넣는 거고.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2차원이잖아요. 2차원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마 이게 이 구황내를 보고 사람을 보고 이걸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여러 가지 어떤 그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내가 어디에 어느 사면에 어느 치아에 어느 위치에 내가 그 바이터블을 이제 설치해야겠다는 판단이 세야지만 그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후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제 모텔 같은 데도 2층 정도 되는 모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갈 때는 걸어서 못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온대. 뭐 그러니까는 유명해질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근데 이제 제가 들은 지식으로 이제 들은 내용으로 이제 주로 그 옛날 최병호 원장이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 풀폭션 스프린트를 개발한 거예요. 보철이 더 발전돼 있잖아요. 거기 그 최병호 원장이. 그러니까는 앞으로 빼거나 어디를 빼가지고 그 코디가 스트레스를 해서 위치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최대 교도 감압비를 부여하니까 글로 씹으니까 환자가 안 아프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더 고수는 이제 폰다에 폰다. 그러니까 크레스 리레바하고 원레바를 잘 쓴 거예요. 이 사람. 이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안에. 그냥 책을 사보면은 뭐 이렇게, 뭐 지금 없을 거야. 아마 그 절판에서. 제 기억으로는 그, 뭐야, 여러 가지 인종에 대한 교합 이야기가 이제 쭉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프리메차가 역으로 이제 TMJ에 영향을 줘서 고통도 주지만은 반대로 치료를 하자고 들면은 결국에는 크레스 원레바하고 스리레바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양쪽이 바이트가 틀리거든요. 교정해서 이제 턱을 뺐어요, 많이. 많이 뺐어요. 그전에는 호흡 문제도 좀 심각했었고, 제일 큰 문제, 허리가 디스크가 잘라져가지고 안으로 들어갔어, 진짜. 그러니까 스파이널 코드를 누르고 있어. 지금도 양쪽 다리가 그 사이애티카에서 막 저리저리한 게 계속 아파요. 그리고 뭐 자세가 안 좋으니까 계속 더 힘들고 막 환자 좀 심하게 보면 무조건 이 골반이 안 움직여요. 막 아프고. 그게 군대 있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수련 받을 때도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터져 들어가가지고 한 6개월은 진짜 못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수술하려고 했더만은 제일 친한 친구가 마취과거든요. 안산에 있어요, 안산에. 수련도 같이 받았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 그러더라고. 아, 김 원장 절대 하지 마라. 수술 절대 하지 마라. 왜냐니까 자기가 마취하면서 그 많은 수술 받는데 좋은 경험 못 봤다고. 아프면 오면은 자기가 그 블록을 하든지 뭘 하든지 펜컨트를 해주겠대요. 하지 말라고 해서 6개월인가 못 걸어 다니고 3개월은 아예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먹고 살려니까 환자를 봐야 하잖아요. 직원이 집까지 와가지고 나 데려가지고 출근시키고 일어서질 못하니까 앉아서 환자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3개월은 쩔뚝거리고 걸어다니긴 했는데 지팡이 없이는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회복하는 데 한 1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턱 미드라인 맞추는 거하고 뭐 그것밖에 없어 턱 빼고 그래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턱을 뺐는데 양쪽이 이제 딱 균형 있게 빠지질 않잖아요. 한쪽이 세 사면이 턱이 밀리는 게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은 이제 보철 다 했어 붙이부를 왼쪽은 오른쪽은 하나는 했는데 7번은 6번이 남아가지고 얘가 사면으로 걸려 턱이 일로 밀려. 근데 턱을 빼놓으니까 안 눌리는 거예요 TMJ가.
그러니까 내 환자가 오면은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치아의 교합하고 지금 맨디블 위치를 가지고 위로는 못 올라가요. 왜냐면 위는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왜? 턱 위치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없으면 써지하면 돼요. 러프를 오늘 치든지 툴을 치든지 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서지컬 테크닉으로 넘어가 버리니까는 내가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차피 로컬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치아의 형태만 조절할 수 있죠. 좀 더 플러스하면 치아의 위치도 내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테크닉에 기반해서 모든 치료 계획이 설정이 되는 거지. 분석이 그렇게 그러니까 분석이 스크를 틀어주고 안배경으로 틀어졌다 해서 그걸 어떻게 내가 고칠 수 있냐고. 서지를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테크닉은 치아 위치하고 그죠? 앞골에 한해서 이스펜전을 할 수가 있죠. 그 탁의 위치를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합을 가지고 이제 그런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 후방을 높이니까 결국에는 레버가 걸리더라고요. 크레스온 레버가 그래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전방을 뺐잖아 턱을. 그럼 구치가 뜨죠. 한 빼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두면은 안테리어 쪽에 걸리는 크레스리 레버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역전된 크레스리라고 하거든요. 정상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후방으로 밀리잖아요. 그럼 턱이 다시 원상태로 밀려요. 그 크레스토 환자들 턱 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턱을 그 위치에 유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7일 렵슨 안 시키면 못 해요. 다시 원상이 전부 다. 이제 그게 이제 원상복귀 되니까는 뭐랄까, 피스 더 프란스 쓴 사람들이 리무브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반대로 자기 실력이 없는 거죠.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스펜젤 하잖아요. 그러면은 쓰러졌던 치아가 서게 되죠. 그럼 버티칼로 개인이 생겨요. 수직적인 어떤 위치, 그러니까 어떤 그 높이의 개인이라죠. 얻음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 구치를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구치의 높이만큼 턱이 밀려요. 못 잡아주면 확 밀리는 게 구치를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리버스 크레스리 레바에서 밀리는 것들이 구치 스탑이 걸릴 때까지만 릴립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게 크레스리 레바, 크레스토 레바, 그 다음에 턱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끌고 싶어. 그러니까 회전을 시키고 싶다는 소리죠. 그러면 고무줄을 해요. 그죠? 악한 거미줄을 양쪽으로 이제 한쪽으로 당기고, 한쪽으로 당기면 되겠죠? 한쪽 밀 수 있나? 밀 수 있는 거, 헐버스턴 쓰면 밀리겠죠, 또.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최대 교도 감압비가 딱 그 위치에서 결정이 안 되면은, 다시 원상복귀죠. 그러니까 악한 고무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게 사실 최대 교도 감압비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반대로 또 그런 거 안 하고도 왼쪽으로 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트랜스버스하기 시프트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회전도 있고 로테이션도 있고 시프트가 있어요. 시프트를 하고 싶으면은 이쪽에 그 클래스 레버를 설치하면 돼요. 그럼 밀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갈아내면서 이 바이터볼을 설치했던 갈아내면서 다시 치아를 움직여서 밀린 상태를 유지를 해야지 이 시프트 됐던 턱이 그 자리 위치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는 거, 모으는 거 두 가지를 어떻게 이제 레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실제 입안에서는 디스펜전이라든지 치아 위치의 조정 아니면 바이트 톱으로 어떤 턱을 우리는 램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턱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어, 어떤 날마다 하는 임상의 어떤 기본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는 교합을 안 깬다고 딱 맘먹고 살면은 그런 생각 죽을 때까지 안 해도 돼요. 근데 교합을 깨는 치료를 하는 순간은 레버가 없이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임상이. 그래서 이제
이제 예측하는 것은 뭐냐면은, 폰다죠, 폰다. 아브레트 폰다 그분이 아마 그 레버를 잘 이용을 해서, 사이탈 플랜뿐만 아니라, 그 트랜스퍼스 플랜에서도 잘 보신 것 같고, 또 버티컬적인, 그러니까 수직적인 면도 잘 아마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는 바이터블 얼만큼 높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본인이 나름대로 임상적으로 쌓아온 어떤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결과가 좋으니까 사람들 계속 모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타겟 위치를 수정을 해주고 그 위치로 보철 하라고 그 자기는 그것밖에 안 해요. 바이트 투어밖에. 그래서 치과에 가서 그 위치로 이제 그 최종 보충을 마무리하라고 이렇게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들었어.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거기까지 찾아갔다는 분도 있고 환자들이. 내가 아마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한 십몇 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똑같이 치과사인데 그걸 따라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들었는데 아마 최근에 존 스님이라고 그분도 돌아가신 것 같고 말큐뮤라는 그 아들이 또 그 진료를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 보면은 그 혀운동도 막 이렇게 유튜브 그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유튜버로서 활동하신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브젝트 오버바이스트가 결국 클래스 1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설치를 잘 하냐 이게 중요했던 것 같고 이제 그 교합분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제 이게 결국에는 홀딩 커습이 내사면과 외사면 같이 닳잖아요. 그리고 non-홀딩은 외사면 안 닿고 내사면 닳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 상하근 버칼 커스만 뾰족해지고 하하근 링갈 커스만 뾰족해져요. 그래서 이제 윌슨 커브가 예, 원래는 이렇게 파란색 노말이었다가 프레드지다가 리버스로 바뀌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하이 하악을 누르잖아요. 오버바이트가 더 세지니까. 왜냐하면 수직적인 높이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비껴물리게 되죠. 뭐 어떤 분은 개이빨 같이 물린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좀 과한 표현이고 비껴물리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죠? 상하이 이렇게 되고 하악이 이렇게 되니까 하악이 웨징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상하이 쪼개져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상하은 스페이싱 환자가 오는 거고 하악은 콜랩스 되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악은 콜랩스 돼가지고 크라우딩 환자들이 와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환자가 오고 버티컬 디멘전이 무너진 거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죠? 리트루시브 바이던스가 있죠. 리트루시브. 좀 턱을 물고 당겨보세요. 걸리지 어디가. 네, 그죠? 그게 이제 홀딩 커습이에요. 상하 홀딩 커습 간섭이 리트루시브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크레스 환자들 이 턱을 뺐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대 교도 감압비로 이렇게 리버스 크레스 3 레버가 걸려가지고 밀려서 최대 교도 감압비를 형성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면 턱을 뒤로 당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침상기 보세요. 턱이 뒤로 다 당겨지죠. 왜냐하면 혀가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이 머슬이 뒤에서 계속 이 하이어드 본 통해서 이렇게 크라비클 같이 다 이쪽으로 결합이 그러니까 인서션 되면서 당겨지니까 턱이 뒤로 당겨지거든요. 근데 리트리스프 가이던스가 없으면 침을 못 삼켜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네들 있잖아요. 틀레이 하신 분들이 맨날 침 흘려가지고 앵귤라 켈라이티스 생기고 막 이런 게 침 못 삼겨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버티컬 디멘전도 없어졌죠. 홀딩커스 무너진 만큼 리트리시브 가이던스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턱이 뒤로 밀리죠. 그러니까 TMD 환자들이 생각해보세요. 딱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하나는 그 성장 발육기에 턱이 틀어졌거나 아니면 턱이 뒤로 후방으로 밀린 친구들이 이제 10대 후반 되면은 이제 성장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TMJ 완성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아파서 와요.
그 전에는 안 아파요. 왜냐하면 TMJ 내 과도 성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안 아프다가 그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그 밸런스를 이루다가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치아 외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와요. 근데 치아 외화가 됐다는 소리는 결국엔 턱이 뒤로 밀렸다는 소리고 에어웨이도 많이 그 폐쇄돼 있고 그다음에 어, TMJ 내에 과도가 후상방을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 턱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게 최대 교도 감압인데 그 최대 교도 감압에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턱의 위치가 변했을 거고 그 턱의 위치가 TMJ에 좋지도 않고 TMJ의 외상성 교합을 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에어웨이가 막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파서 찾아오죠. 예. 그래서 정형외과 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트랙션을 했어요. 밖으로. 원래 상태로. 그럼 뭘 해야죠? 스프린트를 평생 끼든지 그 위치로. 아니면은 풀마우스 리프티션에서 그 위치에 턱을 잡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왜 풀마우스 리프티션 하냐 물어봐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어떤 제 후배 치주과 출신이 아마 와가지고 풀마우스 리프티션 하는 거 보더만은 또 나중에 어디 가서 돈 벌려고 일을 다 깎아버리더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한때 우리 동문회사에서 이상한 소문도 많이 들려서 좀 힘들었던 경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치료 의도를 모르는 거죠. 그 친구는. 자기는 이제 치아를 살리는 과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안 깎고도 그러니까 뭐 최대한 살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타겟치라든지 TMJ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전체적인 형태를 보고 치아를 깎아서 크라운 하는 것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치주 입장에서 보니까 뭐 그렇게밖에 안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해요. 자이언츠 풀마우스 레프티션 많이 하고 뭐 이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제 리트 가이던스 파괴된 환자들 같은 경우는 풀마우스 리프테션 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턱을 안 빼잖아요. 할 수가 없고. 턱을 빼면 어떻게 되죠? 빼보세요. 구치부가 다 높아져요. 그러니까는 마모가 돼가지고 온 환자들을 보면은 생각해보세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치아의 원래 형태를 복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뭐래요, 이걸 가지고. 환자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버텼는데 못 먹겠다는 거고, 결국 보시면은 리버스울신 다 생겼잖아요. 왜 생겼을까, 리버스울신? 치아가 움직였을까? 치아 마모 때문에 생겼잖아요. 전체 바이트도 깊어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리트루스 가이던스는 다 마모됐고, 버티컬 디멘전도 로스가 됐고, 턱은 계속 후상방으로 밀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환자가 빼빼 말라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70대 정도 된 노인네 분인데, 환자인데, 아무튼 그 견디다 못해서 왔고 옷을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환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환자 소개를 어떻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은 좀 쉬었는데 어, 진료가 좀 쉽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해서 이제 진료 끊어졌는데 윌슨 커브 다시 만들고 턱 빼고 버티컬 디멘전도 만들고 이렇게 해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턱을 뺐을 거 아니에요, 많이. 리트루스 가이던스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다시 원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복잡해요. 이게 이제 환자가 너무 늦게 왔어. 그러니까 이제 전신교합 증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유장계통, 그러니까 소화기계통이 좀 심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먹는데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씹질 못했고, 이제 이제 씹을 수 있으니까 먹어요. 먹었는데, 뭐 이렇게 엉친다 할까? 이렇게, 저번 달에 뭐 왔어요. 와가지고, 이게 먹으면 이게 그 명칭 쪽이 얹혀가지고 막 계속 마사지를 해야 한다고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결국 일을 맞춰 놓으니까 먹는 양은 증가했을 거고 그걸 자기가 소화를 못 시키는 건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환자에. 3cm, 3cm. 3cm는 어시메트를 못 맞춰요, 절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한 말 있잖아요. 오늘 한 말이 아니고 내가 교합할 때 계속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일단은 이 치아 개수가 맞아야 돼요. 이 하나가 비잖아요. 여기 전치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죠. 그러면 모든 치아가 그만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애들 교정하러 오잖아요. 3cm 쓰면 무조건 임플란트 하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임플란트 못하면은 브릿지라도 하라는데 이제 그 마음 아프지. 왜냐면은 10대에 이 견치를 깎아가지고 전체を깎아서 브릿지를 하기에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 환자 생각은 두 번째고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엔 어떻게 벌려가지고 임플란트를 깊이 심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깊이 심으면은 결국에는 라비알이 굉장히 얇으니까 포스터가 막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상황이 이제 해소가 되죠. 그리고 또 아래는 다행히 아주 자기가 이렇게 들어서 보지 않는 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3전치를 4전치로 만들고 2전치는 포기하고 속어치를 견치로 만들든지 아니면 결국 벌려서 4전치를 만들고 이래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3전치로 평생을 살았고 그 마모의 TMJ, TMD 문제 뭐 그다음에 양쪽 근육도 비대칭이고 막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해줘서 어떻게 해서 먹었는데 이제 먹고 있는데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그 먹는 양에 대한 계산보다도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와서 따져 물으니까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좀 그 한의사들이나 뭐 이렇게 일반 진료를 그 뭐 양의 쪽이나 어떤 메디컬 쪽 진료를 좀 더 잘 받아보시라고 설득하고 또 뭐 이렇게 뭐 마사지를 받으면 될까요? 그러면 저런 환자들 그 풀마우스 할 연령은 언제쯤 봐요, 그러면? 아니, 3cm 때 무조건 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또. 3cm는 교정에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3cm 저는 다 하라고 해요, 3cm는. 하고, 그 교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 지금 교정에서는 그, 뭐, 제가 잘 몰라서 교정을, 지금 교정에서는 붙이부 1옵션에 대한 얘기 별로 안 하죠. 그러니까 3cm니까 하악의 그 붙이부가 메지알로 마이그레이션 돼가지고 네, 네. 스페이스가 줄어든 건데, 그러려면 거꾸로 역으로 계산하면 붙임을 1옵션 시키고 전체 스페이스 넓혀서 4전치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이제 노인네가 70대, 지금 80 가까이 되는데 교정을 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풀마우스 레프티시만 해줬는데 그것만 해도 잘 먹어요. 잘 먹는데 이제 소화가 안 돼서 이제 문제죠. 이제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게 사실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치아 형태, 위치, 턱의 위치 조절해주는 여기까지가 제 진료의 한계이고 그 나머지는 그 사람이 이 진행된 그 어떤 질환들의 어떤 그 질환에 의한 그 피해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이 그런 상황에 어떻든 계속 적응을 했거나 부정을 했거나 어떤 반복된 세월의 어떤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극복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만 그러고 나머지 다른 환자들은 괜찮았어요. 이 환자가 특별하게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전에 와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더 기억이 남아서 설명했는데 이, 이 슬라이드 준비는 좀 오래전에 했어. 근데 웃기게 한 달 전에 와가지고 소화가 안 됐다고 이거 딱 명치인다고 뭉친다고 이러 하니까 이제 나는 이제 뭐가 잘못됐나 이제 생각을 해봐야잖아요. 무조건 내가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뭐 아주 인수격으로 뭐 이렇게 해서 교합을 바꿨더만은 막 건강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고 그냥 이렇게 해줬더만 잘 드시더라. 그래도 네.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시긴 하신.
않나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먹는 건 문제 없잖아요. 했더만은. 근데 뭐, 얹혀.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소화제를 계속 드세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 그러잖아요. 잘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했던 환자들 보면은 많이 건강해서 오니까 좀, 그건 좀 편한데, 그게 이제 그분은 한 60대였어요, 60대. 예, 70대는 안 넘었고, 70대, 지금 70대 초반인가 뭐 같았는데, 이분은 70대 후반인가 돼요. 아니 그럼 그 풀마우스 한 60대 전후로 하면 좋은가요? 어떻게? 아, 그렇게 말을 못 한다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왜냐면 턱일치를 내가 바꾸고 싶으면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저도 이제 환자가 오는데 너무 젊은 사람한테 그걸 풀마우스 아, 하자고 교정하면 하니까 되죠. 교정해도 교도가 다 깎였잖아요. 아, 그럼 다 씌워야지. 그건 그러니까 교정은 치아 위치를 움직이는 거지, 치아 형태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제가 환자한테 꼭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올드 크라운 해온 환자들 있잖아요. 그거 다 다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템포랄 크라운을 메탈로 많이 해요. 제가 붙이는. 그러면서 교도 형태를 만들어. 그러면 교합이 깨지잖아요. 그럼 그 교합이 깨지는 것을 프리매치를 이용해서 버티컬도 높아질 거고, 뾰족하게 만들면은, 그걸 이용해서 어쨌든 이제, 최대 교도 감압비를, 새로운 최대 교도 감압비를 새로 만드는 게 이제 교합 재구성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걸 이용한다고 저는. 레버가 발생한 걸 이용하는 거지.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1 레버가 생겼어요. 아니면, 그러면 이제 고무줄로 턱을 어떻게 끌고 가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터 막시라리 일라스틱을 써가지고 턱을 어떻게 끌고 가냐는 턱이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제 양쪽에 그 시프트를 시켜야 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왼쪽 밀고 싶어. 그럼 오른쪽에다가 이제 이 리버스 크레스 레버를 써서 밀리게 만들어줘야지 되지. 이걸 이렇게 당길 수 있어요? 고무줄을? 안 돼요. 로테이션만 돼. 로테이션만 되잖아요, 상적으로.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정 잘 된 걸 보고 이제 물어봐요. 그 그러니까 인터 막시라리 일라스틱 쓰는 방법을 알려주래요. 그냥 끌고 싶은 대로 끌어가라고 해요. 저는 다른 거 없고. 아니, 그렇지, 뭐. 자, 객관성 있고, 뭐, 그런 게 어떻게 있겠어요. 다 사람마다 맞춰줘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죠? 어, 별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버티컬 높이는 거, 바이터보 쓰는 거,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고. 뭐,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